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잃은 당신에게 고요한 밤, 강물처럼 흐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엔 물결이 흐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그 무게를 알고 있을 겁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을 당신은 발견합니다. 남들이 생각을 멈추는 지점에서 당신의 사유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감정의 파고를 당신은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분명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침묵 속에서 깊은 의미를 들으며 누구도 감히 연결하지 못했던 점들을 이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은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순하게 보일 때 당신에게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환한 대낮을 볼 때 당신은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를 봅니다. 그들이 명확한 사실에 안주할 때 당신은 이미 그 너머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사고의 깊은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은 그 수압과 무게를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더 깊이 본다는 것은 더 무겁게 느낀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게 생각하는 사람, 즉 딥싱커가 마주하는 역설입니다. 당신을 지혜롭게 만드는 바로 그 재능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긴장감 속에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무게를 지고 가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을 남들과 다르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마침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도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다른 이들은 그저 단어만을 듣지만 당신은 그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망설임과 숨겨진 감정의 결을 감지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흐를 때 다른 이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당신은 말없이 오가는 긴장감의 무게를 피부로 느낍니다. 찰나의 시선, 짧은 침묵, 빛의 미묘한 변화, 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스쳐보내는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는 여러 겹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며 찰나의 인식을 선택이 아닌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당신의 마음은 세상 대부분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특별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이 능력이 경이로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복잡한 패턴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삶은 평범함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당신에게만 속삭여줍니다. 하지만 칼 융의 통찰처럼 이 선물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릅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예리한 인식은 동시에 세상의 고통과 상처 또한 날카롭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놓치는 미묘함을 알아챈다는 것은 남들이 애써 피하는 감정의 무게까지 고스란히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위선, 모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려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기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보게 된 진실은 다시는 보지 못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를 늘 불안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하다고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표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고 해체하고 근원을 탐색합니다. 다른 이들이 단순한 설명에 만족할 때 딥싱커의 마음은 더 멀리 나아가 질문하고 분석하고 본질에 닿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빛이 소용돌이치는 밤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기분과 같습니다. 장엄하지만
동시에 압도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어둠을 보지만 당신은 그 속에서 움직임과 혼돈, 그리고 무한을 봅니다. 그들이 확실함 속에서 편히 쉴 때 당신은 명확한 끝이 없는 가능성들과 씨름합니다.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직면하지 않는 진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진실, 삶에 대한 진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이런 시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아차린다는 것은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고,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것을 보는 마음은 어떻게 그 자신의 깊이에 잠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깊게 생각할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들어가지 않는 세계에 삽니다. 당신의 생각은 평범함을 넘어 뻗어나가 다른 이들은 존재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패턴을 엮어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통찰력을 주지만 동시에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을 남깁니다. 바로 홀로 걷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아마 대화 중에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웃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면 위를 떠다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파도 아래로 내려가 대화의 흐름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뒤로 물러서는 법, 말을 아끼는 법, 생각을 나누는 대신 조용히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의 무게를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눈빛, 의례적인 끄덕임, 혹은 넌 너무 예민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라는 무언의 메시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고독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종종 대중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깊게 생각한다는 것은 군중이 주는 안락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가 당신에게 명료함을 주지만 동시에 혹독한 고독을 선물합니다. 마치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 작은 형체와 같습니다. 광활하게 소용돌이치는 하늘 아래 작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습니다. 머리 위의 세계는 신비로 살아 숨쉬고 에너지로 진동하며 불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어둠 속에 홀로 서서 하늘을 응시하며 경외감과 고립감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깊은 마음의 역설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지만 더 많이 봄으로써 오히려 세상과 분리됩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고독 속에서 다른 이들은 결코 만져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과의 조용한 동행입니다. 융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한 개성화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감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을 명료함이 탄생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누기에는 너무 무거운 생각들을 짊어진 피로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누군가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통찰이라는 아름다움과 그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양면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단지 세상에 대해 무엇을 알아차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멈추기를 거부할 때 일어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다시 그 분석 과정을 분석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수십 개의 질문, 가능성, 그리고 두려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연결고리를 보는 이 능력은 당신에게 명확성을 주지만 동시에 끝없는 성찰의 순환 속에 당신을 가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잉사고의 덫입니다. 마음이 가능성을 확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딥싱커들은 패턴을 찾도록 설계된 마음을 가졌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자주 겪습니다. 표면적인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분명 강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아낸 그 의미가 두려움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하는 순간 강점은 약점으로 변합니다. 융은 상상력이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폭군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끝없는 가능성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든 선택은 무한한 결과를 낳고 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다른 이들이 재빨리 행동하는 동안 당신은 질문의 늪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틀린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면 어쩌지? 당신이 그렇게 멈춰서 있는 동안 인생은 당신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생각에 더대 갇히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이 올바르게 방향을 잡을 때 당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현실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융은 생각이 항상 행동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행동이 없다면 생각은 끝없는 반추와 고민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행동과 함께할 때 생각은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추는 해독제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성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해독제는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묻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 이 의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창조하게 하고 연결하게 할 때 비로소 자유를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딥싱커들에게 깊은 것은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가슴, 즉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건을 더 많이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깊이 느낍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몇 시간 동안 가슴에 머물고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낯선 사람의 슬픔조차 마치 내 것인 양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민함과 섬세함은 종종 약점으로 치부되지만 사실은 깊이를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핵심입니다. 융은 섬세함이 인식과 분리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남들이 피하는 것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통에 무뎌지면 의미에도 무뎌지고 감정을 닫아버리면 이해하는 능력도 함께 닫히게 됩니다. 적은 바로 섬세함 그 자체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은 섬세함입니다. 많은 딥싱커들이 쉽게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리, 모든 분위기, 모든 무언의 말을 아무런 보호막 없이 통과시킵니다. 내면 세계에 경계선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비범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탈진시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섬세함을 억누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통합하는 데서 발견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이 당신을 안내하도록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 능력을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감정이 나의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것인지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찬란함과 동시에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섬세함은 다른 이들이 결코 만져보지 못한 진리에 접근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거에 파괴할 뻔한 폭풍우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들의 과제는 섬세함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딥싱커에게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당신의 섬세함이 당신을 소진시키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힘을 주도록 만들겠습니까? 결코 단단해질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굳히려 했으며 인생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섬세함이 명료함, 연결, 그리고 창조성의 원천이 되도록 그것을 담는 그릇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섬세함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깊이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할수록 생각의 소리는 더 커지고 느끼지 않는 척할수록 감정은 무의식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더 강하게 자라날 뿐입니다. 융의 가르침처럼 길은 부정이 아니라 통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깊이를 위한 표현의 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면에 담아두는 딥싱커는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집니다. 하지만 글쓰기, 대화, 창작 활동, 혹은 절제된 일을 통해 그것을 표현할 때 한때 당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내면 세계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글로 쓰인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잠식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말로 표현된 감정은 당신이 보고, 다듬고, 심지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섬세함을 위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감정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한계선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알아차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것처럼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감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 가슴의 무게가 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깊이를 행동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과잉사고는 사용되지 않은 통찰력의 증상입니다. 성찰이 마비 상태로 변할 때 해독제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 중 하나를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하나의 결정, 하나의 대화, 하나의 창조물로 바꿀 때마다 생각의 소용돌이는 진보의 나선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단계는 당신 자신을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는 중심, 당신이 부서졌다고 느낄 때조차 온전하게 남아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살기 시작할 때 생각과 감정의 폭풍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통과하지만 당신의 본질은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한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음이 비전의 원천이 됩니다. 한때 당신을 상처 입혔던 바로 그 섬세함이 공감의 원천이 됩니다. 한때 당신을 짓눌렀던 바로 그 고독이 명료함이 태어나는 신성한 공간이 됩니다.
깊이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통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깊이를 힘으로 바꾸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때 당신을 연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들이 실은 당신의 가장 견고한 힘의 토대였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당신의 힘겨움만을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압니다. 지혜롭게 다루어진 깊은 마음은 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얕은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신의 깊이와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다듬고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의 깊이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또 다른 깊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깊이를 사랑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